신사사시대의 교육. 정영민. 관계는 사람 간의 거리를 결정한다. 그리고 사람 간의 거리는 공간의 밀도를 결정한다. 공간의 밀도는 사회적 관계, 즉 친밀감을 결정한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바꾸었다. 가까웠던 사람들도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다. 코로나19는 모여야 살 수 있었던 인간 사회를 반대로 모이면 위험한 사회로 만들었다. 공간의 미래, 유현준. 공동체의 배신.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말했듯이 코로나19는 우리 관계의 밀도와 친밀감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느슨하고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또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반대로 공동체와 함께라면 오히려 위험해지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배신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거리를 두고 간격을 유지하며 마스크로 가로막힌 단절 안에서 의사소통을 최소화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배신의 그림자는 제가 일하는 현장인 학교와 청소년 시설에도 짙게 드리웠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부대끼며 마음껏 뛰어놀고 꿈을 꾸어야 할 아이들이 화면 안에서만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면서 더없이 우울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지요. 3년이 지난 지금은 거리두기, 급식실에서 말하지 않기, 쉬는 시간에 장난치지 않기 등의 반초딩적, 반공동체적 행동 수칙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학교에서 보고 있노라면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언제쯤 예전의 모습이 돌아올까요? 돌아오긴 할까요? 저는 IBF 전임 간사로 7년간 사역한 이후에 프리랜서 강사, 교육사업가, 교육 NGO 활동가 등을 거쳐 현재는 부산 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센터장을 맡아 부산 진구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아니지만 자주 학교에 가고 청소년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이 있는 모든 곳, 학교, 복지관, 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쉼터 등에서 청소년과 코로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청소년 전문가요 강사로서 코로나 시기를 보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스스로 했던 질문, 언제쯤 예전의 모습이 돌아올까요? 돌아오긴 할까요에 대한 교육 현장에서의 고민이라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코로나19의 습격, 그리고 트라우마. 2020년 설 명절이 갓 지난 2월 첫 주, 우리는 뉴스를 통해 낯선 조류처럼 떠밀려 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어떤 전염병의 감염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아무도 그 이름이 앞으로 불러올 파장을 가늠하지 못했지요. 뉴스에서 언급되는 빈도수와 경쟁하듯 확진자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언제부턴가 뉴스에서만 듣던 확진자가 우리 주변과 가까운 곳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특정 종교단체의 특정 사건들로 인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19의 존재를 처음으로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게 그해 2월 중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2월 중순에 예정된 첫째 아들의 졸업식이 취소되었고 그때로부터 3월 개학 전까지 계획된 교회 수련회 특강 및 청소년 관련 강의들이 줄줄이 취소되었거든요. 처음에 한두 군데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이번에 교회 수련회를 취소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결국 모든 수련회와 강의가 취소되면서 심각성을 깨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과거의 아픔이 떠올랐습니다. 간사를 퇴임하고 호기롭게 프리랜서 강사 일을 시작했던 그 옛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반에는 강의할 기회도 많았고 나름대로 인정받으며 꽤 잘 나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몸과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강사의 세계가 저비용 고효율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라 좋은 강사로 기억되기가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꾸준히 일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버텨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두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아직도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세월호 참사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듬해 한반도를 강타한 메르스였습니다. 이 두 가지 불가항력적인 슬픔으로 인해 그 당시 대부분의 프리랜서 강사들이 상당 기간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교육업체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저 또한 그때의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어 2020년 코로나19 앞에서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긴긴 겨울이 이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대혼돈의 스쿨버스.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혼란 속에서 3월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개학과 등교를 연기해야 했으며 선생님들은 갑작스런 비대면 수업 때문에 학부모들은 돌봄과 교육 공백을 메우지 못해 집단 멘붕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교육을 제공하는 강사와 초등학생 학부모라는 두 가지 정체성으로 전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만 그 어느 쪽도 준비되지 못한 채 이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등교 연기 일수가 늘어날수록 교사는 교사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불안감이 커졌고 오직 학생들만 학교에 못 가는 이 상황을 아무 생각, 아무 걱정 없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나서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정부의 코로나 정책과도 발맞춰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게 되었고 초등학교는 EBS와 연계한 온라인 교육으로 중고등학교는 다양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 줌, 유튜브 라이브, 밴드 라이브, 구글 클래스, 웨일 등을 활용한 실시간 강의를 통해 교육 공백을 조금씩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들었던 온라인 수업의 피드백이 흥미로웠는데 온라인 학습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들의 평가가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선생님들은 화면 안에 보이는 모습만 보기에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들을 때보다 잘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화면상에는 여러 칸이 나누어져 있고 각 칸에 한 학생의 얼굴이 꽉 차게 나오고 음소거 기능으로 떠드는 소리나 다른 잡음이 들리지 않으며 적어도 화면으로 보기에는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화면 너머 훨씬 더 뒤쪽 방문 주변에서 바라보는 엄마의 눈에는 자녀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장면, 카톡창이나 페북을 열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 심지어는 수업 중에 핸드폰 게임을 하는 모습 등이 보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수업을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할 리 만무합니다. 이런 상반된 피드백을 들으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온라인 교육은 오래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교사와 학부모의 상반된 피드백, 둘째는 현저히 떨어지는 집중력과 학습 성취도, 셋째는 그때의 방식이 각 학교와 교실과 학생의 차이를 무시한 획일적인 교육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상황이 지속되면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도구와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새로운 방식과 대안이 나오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 사사시대. 사사기 21장 25절은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며 사사시대를 부정적으로 비판합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기준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황의 긍정적인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 저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코로나19가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의 전환을 급속히 가져왔지만 준비와 고민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된 온라인 수업에 교사도 학생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줌 수업이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미있었지만 두 학기째로 접어들자 대면 수업 이상의 피로도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획일적인 방법으로 동일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학교들이 적당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각 학교와 교실과 학생의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방식을 고민하고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변화는 감지가 되었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첫 6개월 동안에는
교육청에서 공문을 각 학교로 보낼 때 구체적인 온라인 교육 방식을 내용에 담아 전달했다면 2020년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교육청 기준을 따르되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각 학교의 학급수, 학생 수에 따라 등교 방식과 일정을 조절하고 학생들의 교육 과정에 따라 교육 방식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교사가 내용을 전달하는 일방 통행 방식에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방식으로 수업이 변화했습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들도 혁신을 거듭해서 쌍방향 수업에 맞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들어와서는 학년별 등교 일정에 맞추어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과 체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1, 2, 3학년이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서 한 주에 한 학년씩 등교하거나 두 학년씩 등교하게 했습니다. 등교하는 주간에는 교과 위주의 수업을 하고 하교할 때 체험 키트를 나눠줘서 온라인 학습 주간에는 진로 체험 강사들의 수업에 따라 각자의 집에서 그 키트를 만들어 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제가 일하고 있는 진로센터에서 학교에 제안하여 진행하게 된 방식입니다. 위드 코로나, 위드 공동체.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 방향은 더 이상 특별할 것도 위험할 것도 없이 그냥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19가 우리를 많이 괴롭혔고 또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매뉴얼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 방식에서 교육 대상 중심의 다양한 교육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교육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에 따른 전달 방식, 전달 도구의 다양화가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학교와 교육 관련 기관들은 언제든 온오프라인 동시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수업 시스템을 갖추었고 마치 그것이 기본인 것처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로 진정성 있는 온라인 교육을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공동체성과 관계성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자주 만나는 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일 때 최선을 다해 서로를 알아가고 흩어졌을 때 열심히 배우자. 코로나19 시대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식과 방법이 바뀔지라도 교육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 가운데에서도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공동체의 역할과 역학은 여전히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놀랍게도 강사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이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이 그 사실을 반증합니다. 서로 경쟁하던 강사들이 연대하여 강의 기회를 나누고 함께 스터디하며 온라인 수업 방식과 노하우들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강사 협동조합들이 결성되어 협력이라는 멋진 방식으로 코로나와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위한 공동체적 고민, 기도,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고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방식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겨야 한다는 진리는 교육업계에도 너무나 딱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이 바뀌고 방식이 바뀌더라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교육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변하는 가치를 올려 이 시대에 맞는 강의로 청소년을 도전하는 크리스천 전문가들이 많아지길, 그래서 언젠가는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